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화요일 뉴스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문답지가 어제 경남에 도착했고 경남교육청은 수능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의 동학혁명군을 위한 위령식이 하동군 동학혁명군 위령탑에서 열렸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은 동학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이를 계승하는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로봇랜드를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2단계 사업이 자초위기에 빠져든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지난 가을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가 컸던 데다 최근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마저 포기하면서 농업인의 날에도 농민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어제 수능 문답지가 경남에 도착했고 경남교육청은 수능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박종웅 기자입니다. 세종시 인쇄본부를 출발한 수능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경남도 내 7개 각 시험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문답지는 오는 14일 수능 당일 새벽 도내 103개 시험장으로 이송됩니다. 경찰은 문답지의 안전한 운송과 보관, 시험 당일 질서 유지 등 수능 전 과정에 경비 인력을 집중 투입합니다. 창원의 한 고3 교실. 수험생들은 차분한 가운데 마무리 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까지 노력해온 걸 바탕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 과목, 예를 들어서 인문 파트 같으면 사탐, 자연 파트 같으면 과탐, 여기에 집중해서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학부모들은 매일 기도를 올리며 수험생 자녀들에게 끝까지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능 막바지 수험생들은 무엇보다 컨디션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조급함이나 불안감을 느껴 책과 씨름하기보다는 잠을 깊이 자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에는 적으나마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수능 시험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만일의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으로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적이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지진 발생에 대비해 포항 인근 지역인 밀양과 김해, 양산 3개 지구에 11개의 대체 시험장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수험생들이 미리 안내를 해서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 시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특히 수능 4교시, 필수 과목인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는 점과 탐구 영역 시험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과목씩 차례로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지역의 동학혁명군을 위한 위령식이 하동군 동학혁명군 위령탑에서 열렸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은 동학혁명이 활발히 일어난 곳이지만 이를 계승하는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제125주기 하동군 고성산 동학혁명군 전투를 기념하는 위령식. 동학혁명군이 외친 폐정개혁 12조가 낭독됩니다. 관리채용은 집을 답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외적과 간통한 자는 엄징할 것. 고성산성은 지난 1894년 서부 경남에서 봉기한 동학혁명군이 일본군과 마지막 전투를 벌이다 186명이 전사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 1995년 동학혁명군 위령비를 세우고 전투가 벌어진 양력 11월 11일에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동학 세력들이 그 후로도 3.1 운동 이후로도 중심 세력이 됐었고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동학 농민혁명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 5월 11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산청군 시천면에는 동학혁명 영남지역 발상 기념탑이 세워졌고
지난 9월 산청군에는 도내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동학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다른 지자체나 경상남도의 조례 제정과 학술 연구, 교육 등 정책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을 빨리 성역화 사업을 해서 이 일대 정신이 우리 민의 정신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정신이 될 수 있도록. 동학혁명군은 고성산 전투에서 패했지만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믿었던 동학의 정신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근대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125년 전 부정부패 척결과 차별철폐, 반외세를 내걸고 싸운 동학의 이념은 후손들이 되새겨야 할 가치로 지금도 유효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아침 공기가 점점 차갑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에서 5도가량 낮은데요. 반면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최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8도, 진주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7도, 진주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수능일인 모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창원을 포함한 7개 시군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이 특보는 모레 새벽부터 발효될 예정이고요. 이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지만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도, 양산 7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9도, 함안 19도, 양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도, 합천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8도, 산청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모레 새벽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밤사이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어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로봇랜드를 찾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2단계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진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보도에 장현 기자입니다.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마산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금융권에서 빌린 950억 원 중 50억 원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 불이행 사태를 집중 성토했습니다. 그 50억을 이유로 이렇게 지금 그 계약을 해지하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이 그냥 이제 아니 되지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다. 발 빼야 되겠다. 대주단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채무 불이행은 대주단과 민간 사업자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단계에서 끝이고 2단계는 시작도 못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이 책임 손해에 대해서는 재단도 자유로울 수 없고 창원시와 경남도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민간 자본 3천억여 원을 투입해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을 짓는 2단계 사업은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 마무리돼야 합니다. 강근식 도의원은 KDI 타당성 조사에서 마산 로봇랜드의 비용 대비 수익이 0.83으로 이를 넘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수익이 낮아 민간 사업자가 2단계 사업은 발을 빼려 했고 경상남도와 창원시, 재단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책임자를 가려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생각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대우건설이나 SK가 1단계만 하고 2단계를 안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에 대한 자리 예전은 차치하고라도. 도 의원들은 테마파크 운영을 맡기로 한 서울랜드가 서울랜드 서비스의 운영을 떠넘긴 점과 개장 이후 입장객이 예상의 3분의 1 수준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2단계 사업에서 손을 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도 의원들은 사태의 원인을 찾아 책임자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빼빼로데이로 흔히 알고 있는 어젠 농업인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태풍이 가을에만 3개나 몰려와서 농가 피해가 컸던 데다 최근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마저 포기하면서 농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밀양 얼음골 사과밭.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에는 멍이 들어있고 영양분을 넣어주는 나뭇잎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상품 가치를 잃은 사과가 수두룩한 탓에 농민들의 얼굴엔 기쁨보다 근심이 묻어납니다. 올해 사과 예상 수확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 수량도 그렇고 아니면 정상과가 많이 부족하죠. 아무리 기술이 좋고 하더라도 자연이 다 하는 일이거든요. 그때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미 작업이 한창인 창원의 한 벼 보관 창고. 14m 높이 창고 천장을 벼로 가득 채웠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태풍 관측 사상 가장 많은 태풍 3개가 한반도를 핥히고 간 흔적입니다. 쓰러진 벼를 겨우 세워 수확하다 보니 알곡도 잘 여물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보험 약관 때문에 보상도 제한적입니다. 전체 다 쓰러져야 되고 또 거기 벼가 싹이 터야 되고 그래서 일부 3분의 1이나 3분의 2 쓰러진 벼는 보험 혜택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의 농가 10곳 중 7곳이 벼와 사과 재배 농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랙터와 트럭을 이끌고 거리에 나선 또 다른 농민들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관세와 보조금 혜택 축소로 인해 농산물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그 쌀이나 주요 황금 작물들의 관세가 지금보다 대폭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농민들은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도 어려운데 자연재해의 개도국 포기 선언까지. 농민들의 생일인 어제 정작 농민들은 활짝 웃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진주와 거창 통영 권역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또는 신축이 추진됩니다. 경상남도는 취약계층의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해 진주권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의료기관 확충 방안을 찾고 거창권과 통영권은 적십자 병원을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원권과 김해권은 각각 마산의료원과 양산 부산대 병원을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과기대 총동창회가 어제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양 대학의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대학 통합을 진행한 대학평의원회 24명 가운데 총동창회 대표위원으로 1명을 정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결정 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남과기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통합 찬반 투표에서 찬성 64%, 반대 36%를 보였다고 발표했으며 경상대는 오늘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4회 산청 한방 항로화 포럼이 오늘 오후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펼쳐집니다.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가 오늘 오후 사천시청에서 열립니다. 2019 경남 박물관인 대회가 오늘 오전 합천군 한의학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제11회 고성지킴이 해원작품전 개막식이 오늘 오후 고성박물관에서 열립니다. 고교재 학생의 대입 수능시험 응시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은 교육부 예산안 심사에서 수능은 국가시험이지만 임용시험이나 자격증을 얻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친 결과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있고 고교 무상교육 관점에서 수능 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료의 전체 징수액은 240억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고교재 학생 징수액은 200억으로 추산됩니다. 대출금리의 산정 오류로 5년 동안 23억 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경남은행이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여신 금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신여신 금리 체계는 10개월간 운영한 태스크포스 팀의 결과이며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체계 모범 기준을 반영해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금리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더욱 강화됐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김해시 진례면의 한 2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61살 김모 씨가 숨지고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의 가정집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김 씨의 사망 경위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창원시 의창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창원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44인승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차량 수리를 마치고 차고지로 가다 버스 뒤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버스기사 54살 민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이른바 대포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20살 A씨의 가족이 국내에 들어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에 따르면 A씨의 모친 44살 B씨는 어제 센터를 방문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통감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엎드려 사죄한다면서 몸을 바쳐서라도 피해 아동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4개 혐의를 적용받고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가 국제 우호도시 체결식을 갖고 농산물 수출과 의류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볼티모어시에 단감 가공품 200만 달러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보건 의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이 경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